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렌즈를 통과한 빛, 렌즈를 통과한 빛의 이제 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그 하기 전에 우선에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돈을 하고 지나갑시다. 자,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은 이제 굴절에 의한 상인데 요렇게 N1 매질이 N1 매질하고 2 매질의 굴절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 매질, 첫 번째 매질에서 이제 빛이 출발합니다. 출발해가지고 P점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이 경계면이 볼록하죠. P에서 봤을 때. 그래서 볼록 해가지고 요때 이제 상이 생기는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 P 프라임 이 정도 있다 칩시다. 그때 요 거리를 갖다가 S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U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빛이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만난 거죠. 이렇게 쭉 바로 들어간 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는 상이요 생기는 거죠. P 프라임 상입니다. 이건 실상의 경우죠. 근데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 S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요 P 프라임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 요 공면의 중심을 요 센터를 요 정도 찍읍시다. 센터를. 그랬을 때 요 반경 있지 않습니까? 요 공면의 반경. 요걸 지난번에 R이라 해가지고 양수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R이 주어지고 S가 주어지면 U를 구할 수 있다. 물론 N1, N2는 주어졌고요. 그때 공식이 바로 요거였죠.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은 N2 빼기 N1 over R이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위에 그림을 이제 고려해서 나온 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R은 양수로 잡았죠. 그리고 S 프라임은 이제 여기에 이제 S 값이 뭐고 N1, N2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물론 이제 S 프라임이 양수 될 수도 있고 음수 될 수 있죠. 양수이면은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 굴절광이 모인다는 얘기죠. 모여서 실제로 상을 만드는 실상이 되고요. 음수가 되면은 사실은 모이는 게 아니고 음수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반대쪽 즉 입사광 쪽에 이제 이 상이 맺히는 건 아니고 그게 있는 것처럼 거기서 발산해가 나오는 이제 빛이 굴절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굴절광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허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식에서 S 프라임의 값이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R 값은 플러스로 잡았죠. 그래서 요 플러스 값이 사실은 이제 이 C가 어디 있느냐면은 굴절광 쪽에 있죠. C가 뭡니까? 바로 곡률의 중심이죠. 요게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이제 이게 이 물질이 이 왼쪽하고 오른쪽 물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물질이 다르다는 걸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빗금을 칠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말이죠. 요 면이 P에서 봤을 때, 즉 왼쪽에서 봤을 때 요 경계면이 볼록한 경우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지난번 식을 썼는데 오목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따져 봅시다. 그래서 그거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려할 거는 여기 P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목한 거예요. 여기 경계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을 N1이라 그러고 요 매질 2 쪽에 굴절률을 N2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 곡률 중심이 이제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C가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자, N2 쪽 물질하고 N1 쪽 물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질이 다르다는 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 녹색으로 N2 쪽을 이렇게 약간 빗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C라기보다요 이제 왼쪽이죠. 왼쪽에서 출발하는 예를 들어 P라는 이제 이렇게 물체의 위치가 여기 놓였다 가정합시다. 자, 그럼 요 P에서 출발하는 빛이 이 굴절돼 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광선은 바로 센터를 V 센터를 보통 V로 했죠. 이때까지 쭉 바로 진행하는 빛은 통과해가지고 쭉 바로 가겠죠. 이 입사각이 제로이기 때문에 굴절각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쭉 직진합니다. 그 센터를 때린 빛은 직진한다. 그렇죠? 센터를 때리는 요 선이 법선이죠. 사실은 요 V에서의 요 전면이 있으면 전면에 수직한 거기 때문에 입사각이 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빛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는 빛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좀 과장되게 그리겠습니다. 요 각도를 보통 우리가 알파라 그랬죠. 요 알파는 아주 작은 값입니다. 근데 좀 이제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요점을 A라 그럴까요? A라는 점에서 요 C에서 요 A를 연장하는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여기 바로 AS의 전면에 수직한 법선이 되겠죠. 요렇게 선을 하나 끕시다. 그러면 이제 요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P에서 출발해가지고 A에 도착하는 요 광이 바로 입사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바로 세타1이죠. 세타1. 요 적읍시다. 근데 이제 이게 법선을 중심으로 굴절하는데 아마 통상 N2가 N1보다 크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꺾여 나가겠죠. 요게 이제 세타2죠. 여기 세타2입니다. 그래서 이 굴절광이죠. 그래서 P에서 출발한 빛의 이 경로 중에 두 개를 그렸죠. 하나는 이제 센터로 바로 때리가 직진하는 밑에 거, 직진하는 요 광선하고, 또 하나는 저 A점을 향해서 간 빛, 요 입사광이 굴절해가지고 이제 쭉 나가는데 요 두 빛이 만나는 점이 어디겠습니까? 오른쪽에서는 안 만나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보기 위해서 파란 선으로 요 선의 연장선을 긋겠습니다. 여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요 두 광선, 요 광선하고 요 광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오른쪽에서는 안 만나고 오히려 꼬리를 연상한 바로 여기 만납니다. 요걸 P'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P의 물체를 뒀을 때 생기는 상의 위치가 P'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굴절광이 직접 모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마치 여기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건 허상이 됩니다. 실제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허상인 경우고요. 자, 요 거리를 우리가 이제 S라 그러고 요 허상인데 요까지 거리를 U라 그러겠습니다. U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각도를 베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이 생기는 요 각도를 갬마라 그랬죠. 갬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삼각형 CAP를 볼까요? 자, CAP를 보시면은 알파 이꼬르 요 외곽은 알파 이꼬르 요 내각 두 개 베타 더하기 세타1하고 똑같죠? 베타 더하기 세타1이다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AP'을 보겠습니다. CAP'을 가만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애매한데 요 보면은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가 요 각도하고 똑같죠. 세타2입니다. 그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요 끈 거 있죠. 파란 선 쭉 연장해가지고 이 직선이거든요. 파란 선하고 빨간 선에 두 개의 막곡지각이죠. 그게 세타2가 됩니다. 요 각도가 세타2예요. 요 각도가 세타2예요. 그래서 삼각형 CAP'의 요 뾰족한 A 쪽의 각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감마는 베타 더하기 세타2란 식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그리고 이제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식이 바로 뭡니까? 스넬의 법칙.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다. 근데 우리가 건축 광선만 고려하기 때문에 sin 세타나 세타나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각도는 아주 작은 각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1 세타 1은 n2 세타 2다. 여기 바로 이제 건축 근사를 이용한 스넬의 법칙이죠. 스넬즈 로우. 로에다가 건축 광선만 고려한다는 것을 이제 감안한 거죠. 자, 요 시기에 이제 세타1 대신에 알파 빼기 베타, 세타2 대신에 감마 빼기 베타 요걸 대입합니다. 그럼 어떤 식이 나옵니까? n1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는 n2 곱하기 감마 빼기 베타다.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이제 요 식을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파하고 감마는 왼쪽으로 옮기고요. 베타는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n1 알파 빼기 n2 감마는 n1 빼기 n2 베타가 되죠.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제 요 이제 길이, 자, 요 길이 요걸 요 A하고 V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CAV에서 여기서 요 반지름 C하고 V 요건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곱하기 R은 L이다는 식이 하나 나오죠. 각도가 베타고 요 반지름 R이니까 각도 곱하기 반지름 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 P'AV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하고 V 관계 요 거리가 U지 않습니까? 그래서 갬마 곱하기 U는 L이다 하는 식이 나오고요. 삼각형 PAV에서는 알파 곱하기 S는 L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 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L 오버 R을, 그 다음에 갬마 대신에 L 오버 U를, 그다음 알파 대신에 L 오버 S 요 세 식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요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1 곱하기 S분의 L, N1L 오버 S 빼기 N2L 오버 U 이꼬르 N1 빼기 N2의 베타는 R분의 L이죠. 이 L을 다 이제 이렇게 맞줄임 하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느냐? N1 오버 S 빼기 N2 오버 U는 N1 빼기 N2 오버 R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자, 요 식하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여기 지금 P에서 봤을 때 오목한 면을 이제 고려한 건데 지금 여기 우선에 요 U가 허상이죠. U가 허상까지 그리 아닙니까? 허상까지 그리기 때문에 요 S 프라임을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 허상일 때는 마이너스 되니까 요래 대입해주면 요 식은요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 요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프라임 값을 그 상까지의 거리에다가 허상이라는 경우에 마이너스 붙이는 우리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오목극을 볼록극을 다룰 때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입하면 결국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N2 빼기 N1 하고 요 R 자리에 마이너스 R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요 식이 바로 지금 입사광 쪽에 오목하게 광 쪽에서 봤을 때 이 경계면 오목할 경우에 이제 상하고 물체 거리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요 식은 요럴 경우고요. 아까 앞에 썼던 식 제일 처음 그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는 여기 요 부분이 플러스로 나왔거든요. 식 다 똑같아요. 딱 틀린 데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리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요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식을 갖다가 이 경계면이 볼록할 경우, 오목할 경우 따로 이렇게 다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식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뭘 기억하면 되느냐? 이제 앞으로 기억할 식은요. 종합적으로 볼록하든 오목하든 둘 중 하나겠죠. 이게 이제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 이꼬르 n2 빼기 n1 over r로 써도 r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r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플러스냐? 만약에 곡률 중심이 굴절광 진행 방향이 있으면 굴절광 진행 방향이면 이때는 r을 플러스로 잡습니다. 이걸 플러스로 택해 줍니다. 물론 크기는 이제 실제 반지름이죠. 그에 반해 가지고 곡률 중심이 굴절광 쪽이 아니고 입사광 쪽이다. 굴절광 진행 방향 반대쪽이죠. 요것의 반대쪽일 때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식은 하나예요. 식은 하나고. 그리고 S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실상일 때는 사실 뭡니까? 굴절광 쪽이죠. 실상이란 얘기나 굴절광 쪽의 상, 이게 플러스고 허상일 때는 요거는 요것의 반대쪽이죠. 요것의 반대쪽이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 하나 가지고 이럴 경우나 여기 이제 물질이죠. 물질 1, 2, 1입니다. 항상 1쪽에서 출발합니다. 1쪽에서 출발할 때 식이에요. N1, N2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림을 좌우로 바꿔가지고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항상 식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이 식은 하나예요. 다만 뭐만 고려하면 됩니까? S는 물론 당연히 양수고요. S 프라임이 음수가 되거나 양수가 되거나 그거는 방금 했듯이 실상일 때 플러스 허상일 때 마이너스. 실상은 실제로 빛이 모이는 거. 굴절돼 가지고 실제로 모이니까 이 상이 바로 굴절광 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R 값이죠. 항상 플러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R은 반지름이라기보다 반지름에다가 곡률 중심의 위치를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을 갖다가 따로 쓰려면은 그만큼 복잡한데 대신에 이제 복잡도가 R의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함으로 해서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식은 한식이다. 다만 R을 집어넣을 때 S 프라임은 어차피 우리가 찾을 거니까 R을 이제 값을 대입할 때 플러스를 대입하느냐 마이너스를 대입하느냐 기준만 딱 있으면은 식 하나로 이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렌즈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요 경계면에서 굴절을 해가지고 이제 상 만드는 경우에 관계식은 요 하나입니다. 요거 N1, N2 그리고 R, S 프라임 관계식이죠. 자, 그럼 이제 렌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렌즈. 자, 렌즈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계면이 두 개거든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실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죠. 그러니까 경계면 두 개에 의해서 이제 굴절돼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기에서 유리 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공기되는 이게 이제 실제로 렌즈의 이 기하학적인 구조죠. 자, 근데 이제 뭐 다양하겠죠. 처음 만나는 면이 오목하냐 볼록하냐, 그다음도 통과해가지고 그 유리 안에서 또 이제 두 번째 만나는 면이 볼록하냐 오목하냐, 그것도 반지름이 어느 쪽이 더 크냐,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일단은 요런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또 요렇게 되는 거를 또 추가하겠습니다. 그게 요래 되면은 렌즈가 된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다루는 이 렌즈는 보통 볼록할 경우에는 한쪽은 볼록하고 또 다른 쪽은 다른 쪽으로 볼록하죠. 그래서 같은 쪽에서 보면은 한쪽은 볼록, 한쪽은 오목인데 지금 요 그림은 요 입사 쪽에서 보면 두 개 다 볼록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요 면을 A 면이라 그러고 요 면을 B 면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A, B 면 두 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두 개가 등장하는데 우선에 이제 물질의
위치를 요 P를 여기로 잡읍시다. 자, 첫 번째는 요 B면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거는 자, 뭐 이렇게 요 물질 여기 이제 N2에 여기가 여기 이제 굴절률이 N2고 바깥은 N1이고 뚫고 나가면 또 N1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first 스텝에서 고려하는 거는 N2 지나서 N1 또 있다는 거 고려하지 말고 요 A면만 있다고 고려합니다. A면만 있다고. 그럼 A면을 통과한 빛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근데 요 경우도 보면은 이 실상이 될 수도 있고 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허상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허상으로 되는 경우를 그리겠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우리가 쭉 식을 유도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데 궁극적으로는 식 하나가 다 컨트롤 됩니다. 다만 이제 각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식에서 이게 플러스를 택하느냐 마이너스를 택하느냐 또 이 상의 위치가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경우를 다 이제 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 렌즈로 들어가면 이 다양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경우만 봐가지고 식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해보면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그 식 가지고만 이제 여러 걸 말씀드린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말이죠. 우선은 편하게 P에 의해 가지고 A면만 고려하고 오른쪽은 몽땅 그냥 매질 N2로 가득 찼다고 봤을 때 P에 의한 상을 구하는 공식은 이미 공부했죠. 그건 바로 요 공식이죠. 1 over S 1이 아니라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인데 요 S 프라임을 조금 동그라미를 칠게요. 나중에 렌즈 전체에 의한 상을 S 프라임이라는 이름 붙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first 스텝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였습니까? N2 빼기 N1 over R이죠. 근데 R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가지고 A에 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RA. 자, 요거는 보시다시피 공률 중심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RA 플러스입니다. 현재는. 여기서 RA는 양수라는 거를 지금 RA 양수를 대입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S 프라임은 음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S의 값에 따라 가지고 또 N1, N2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다양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렌즈 전체를 식을 찾아내는 데는 음수를 택하는 게 편합니다. S 프라임이 음수란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이 상의 위치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 여기만 P 프라임 하나 찍겠습니다. P 프라임 여기 있다 찍읍시다. 자, 그래서 P에서 출발한 빛이 요 A 면에서 굴절돼 가지고 녹색 안으로 녹색은 이제 녹색뿐 아니라 요 B도 없다고 보니까 오른쪽에 전체가 꽉 그냥 매질로 찼다고 봤을 때 그때 오른쪽에서 굴절광에 진행하는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P 프라임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진행하죠,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여기 이제 핵심이 요 부분 N2 매질에서의 굴절광 입사광은 P에서 출발하죠. P에서 출발한 입사광이 A면에서 굴절돼 가지고 N2 매질에서의 굴절광은 P 프라임에서 발산되는 형태의 광이다, 광임.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P 프라임에서 출발한 빛이 요 빛금친 부분에 통과할 때 그림을 몇 개만 그려볼까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물론 요 부분이 직진이고요.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광로를 갖다가 그리면은 P에서 요렇게 가가지고 요 선 따라가고
요 부분에서 약간 꺾였죠. 요거는 뭐 직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P 프라임에서 끄면은 직진이지만 P에서 끄면은 요 부분에서 꺾이는 거죠. 요 꺾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요 거리를 여기서까지는 이제 S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를 요 이제 센터죠. 여기 이제 S 프라임이 아니죠. 마이너스 S 프라임. U로 쓰면은 U는 마이너스 S 프라임이라는 게 중요하죠. S 프라임이 음수기 때문에 S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U는 양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거리입니다. P 프라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 U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요래 되죠.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 대신에 마이너스 U를 대입하면 되겠죠. 요 U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N2 over N1 over RA. 여기에 바로 S가 주어졌을 때 참고로 N1, N2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A의 반경도 주어져 있고요. 물론 RA는 양수라 그랬죠. 그래서 다 주어졌는데 이제 U는 요 지금 네모친 요 식에서 U가 주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U를 구하는 방법이고 요 식에서 그냥 아예 N2 over U는 뭐가 되겠습니까? N1 over S 빼기 N2 마이너스 N1 over RA 요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 동치인데 나중에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first step이에요. 자, 그다음 second step으로 들어갈 때는요.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요 A 면을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A 면을 없다고 생각하고 B 면만 이제는 A 면은 이미 통과했죠. 통과해 가지고 지금 빛이 진행하는 그 그림을 요 그려놨지 않습니까? 요 그림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B 면을 통과하는 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B면을 통과하는 요 식 쓸 때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되는 N2가 왼쪽으로 확장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이제는 B면이에요. B면은 약간 공률 반경이 좀 더 크죠. B면이죠. 여기는 이제 N2가 바로 이제 이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1이 오른쪽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녹색으로 가득 다 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리고 P 프라임 위치가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서 요 두께 있죠. 요 두께. 여기서까지 요 가운데 부분 두께를 T라 그러겠습니다. 요 두께죠. 두께.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아까 제가 요 녹색 안에서 지금 굴절광을 갖다가 그린 거요 세 개 대표적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죠? 요 세 개에 대한 출발점이 어디가 됩니까? P가 됩니까? P 프라임이 됩니까? P 프라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P 프라임점이 있는, P점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P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P에서 출발한 건 끝에 들어가고 P 프라임에서 출발한 게 직진한 게 바로 지금 바로 요 세 개의 빛이죠. 요 세 개의 빛은 P 프라임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직진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P 프라임을 여기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P 프라임이 물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프라임은 이제 두 번째 스텝, 여기에 세컨드 스텝이죠. 아까 앞에는 첫 번째 스텝이고요. 세컨드 스텝에서는 이제 A면은 무시하고 B면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B면의 공률 반경도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RB를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RB가 보다시피 RA보다 조금 더 크죠.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는 이거는 우리 요 P 프라임에 의한 상이 어디가 되느냐는 거는 요 어디인가 있겠죠. 요걸 이제 P 더블 프라임이라고. 이게 결국은 렌즈에 의한 상이 되죠. 이게 진짜 상이 됩니다. 최종. 물론 이게 이제 뭐 이 실상이 될지 허상이 될지 모르는데 실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허상도 될 수 있습니다만 실상되는 거로 이제 기준으로 그립시다. 자, 그러면은 요때 여기서까지 거리가 뭐가 됩니까? 요 거리가. 자, 요 거리는 짐작하셔야죠. 여기서 보면은 요 B면 있죠? B면하고 P 프라임의 오리엔테이션 보면 되겠죠. 여기 뭡니까? U 더하기 T가 된다는 거 눈에 보입니까? 이게 U 더하기 T죠.
이렇게 U 더하기 T입니다. 근데 나중에 T는 무시합니다. 이 T까지 고려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T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T에 이제 나중에 무시한다는 게 섭시다. 일단 얘는 이제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위치에서 출발한 빛이 이제 빛이 이렇게 막 간단 말이죠. 요 빛이 바로 뭐냐면 아까 여기 렌즈 안에서의 굴절광의 진행 방향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이 면에서 굴절대가 여기 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S 더블 프라임이라 그러겠습니다. 예, 보다시피 이건 실상이죠. 실상이니까 S 더블 프라임 양수처럼 이제 그린 거죠. 자, 열어놓고 이제 S 더블 프라임을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식을 또 뭐 구할 필요 없죠. 공식 그대로 쓰면 되죠. 이 공식은 n1 over s 더하기 n2 over s 프라임은 n2 빼기 n1 over r이다.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일반적인 공식인데 이 식에서 이제 s 대신 뭐 쓰면 되겠습니까? s 대신에 u 더하기 t를 써야죠. u 더하기 t. 그죠? s 대신에 u 더하기 t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S 프라임 대신에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S 더블 프라임을 써야죠. 그 다음 N1 대신에는 요 공식은 왼쪽을 1으로 하고 오른쪽을 2로 했는데 지금 1, 2가 바뀌었죠. 그래서 N1 대신에 N2 써주고 N2 대신에 N1 써주고 그 다음에 R 대신 뭐 쓰면 되겠습니까? 이건 RB를 써주면 되겠죠. 양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고려하면은 요거를 고려해가지고 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N1은 N2로 변하고 S 대신에 U 더하기 T로 되고 T는 무시합니다. 더하기 그 다음 N2는 N1이 되고 S 프라임은 이제 우리가 찾는 S 더블 프라임이 되겠죠. 그 다음 이꼬로 N1, N2가 바뀌었죠. N1 빼기 N2가 되고 R은 RB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최종적인 S 더블 프라임 구하는 식입니다. T는 무시해 버립시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N2 over U를 우리 찾아놨죠. 여기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요식. N1 over S 빼기 RA분의 N2 빼기 N1. 자, 여기 이제 앞에서 요식을 1이라 그럽시다. 일식이죠, 일식. 일식을 다시 썼습니다. 자, 이제 요 일식에 요 N2 over U 대신에 요걸 대입해 주면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찾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걸 여기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요 자리에 요거를 대입해 주는 거죠. 그럼 N1 over S 빼기 N2 빼기 N1 over RA 더하기 N1 over S 더블 프라임 이꼬르 N1 빼기 N2 over RB다. 자, 이걸 정돈합시다. 정돈하면은 N1 over S 더하기 N1 over S 더블 프라임 이꼬르 자, N2 마이너스 N1에 요 RA 첫 번째 건 RA고 두 번째 거는 1, 2가 바뀌어 있으니까 빼기 RB가 됩니다. 자, 이게 최종적인 식입니다. 역시 요거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1 over S 더하기 1 over S 더블 프라임 이꼬르 N1분의 N2 빼기 N1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1 over RA 빼기 1 over R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록걸, 오목걸 우리가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 식하고 비교하면은 요 오른쪽을 갖다가 1 over F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자, 이건 정의입니다. 요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N2 빼기 N1 over N1 괄호 열고 1 over RA 빼기 1 over RB다. 그래서 여기 바로 초점 거리를 결정하는 식입니다. 요거를 참고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다. 자, 참고로 대충 이제 보면 N1은 공기의 굴절률 쓰면 되고 N2는 유리의 굴절률.
그리고 RA, RB는 지금 우리는 양수로 택했는데 이게 이제 모양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기 이제 R 값은 항상 이제 이 공률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최종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 뭐 해야 됩니까? 요 두 개를 합치주면은 최종적인 식은요. 1/s 더하기 1/s 이제 더블 프라임이 이제 사실 프라임 역할을 하죠. 우리가 S 프라임을 중간 매개하는 그 상을 하나 소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블 프라임 썼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없는 걸로 하면은 S 더블 프라임이 이제 S 프라임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1/f 그냥 쓰면 되죠. 근데 이 공식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던 식이죠.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다 똑같죠. 그리고 지금 렌즈도 공식이 똑같습니다. 뭐냐? S는 물체까지 그리, S 더블 프라임 또는 이걸 이제 S 프라임으로 쓰면 되겠죠. 상까지 그리, F는 초점 그리입니다. 근데 이제 F가 말이죠. 거울일 때는 R을 2로 나눈 거였죠. 볼록일 때는 플러스, 오목일 때는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렌즈의 경우에는 요 공식을 써가지고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다양한 경우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충 지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다룬 거는 이런 걸 다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오목하고 뭐 오목한 것도 있고 또는 볼록하고 볼록한 것도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등등등. 그래서 그때 이제 F 구하는 공식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단순합니다. A, B 면이 두 개 있죠. A 면이 있고 B 면이 있고요. 항상 왼쪽이 A 면이고 오른쪽이 B 면입니다. 그리고 입사 쪽은 이쪽입니다. P는 항상 왼쪽에 있는 걸로. 그리고 바깥은 N1이고요. 안은 N2죠. 바깥은 N은 안은 N2고요. A, B. 그랬을 때 이제 R에 RB에다가 양수를 대입하느냐. 물론 반지름인데 아니면 음수냐는 이제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요.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율에 대한 얘기도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요 렌즈 제작자의 공식 요거 유도했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식은 요 식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